호르몬 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젊을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키 클 때는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이지만은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10년에 14.5%씩 감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요, 근육량이 줄고, 배가 나오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 이것은 노화를 갖다가 막아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반대로 노화가 빨리 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남성 호르몬이 뚝 빨리 떨어지게 되면요, 정력 감퇴가 오게 되면서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성들의 여성 호르몬 언제 떨어지죠? 갱년기 때 뚝 떨어지잖아요. 여성들은 그걸 알 수가 있다. 폐경이 되니까. 바로 이런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요새 여러분 봄에 되면은 바람 막 불면 오는 게 뭐죠? 황사죠. 근데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와요, 황사가. 왜? 중국이 사막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바람에 따라서 황사가 많이 오거든요. 황사에 뭐가 많냐?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금속을 갖다 뭐 따로 먹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과일이나 채소나 곡류에 조금씩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빼내는 작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드뮴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중독이 되면요, 피로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암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 중독이 되게 되면요, 깜빡해요. 전화기 들고 있다가 어딘지 몰라. 내 전화기 어디 있지? 바로 기억력 감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피로하면서 기억도 깜빡깜빡하다 할 경우에는 머리카락으로 검사하면 중금속 중독을 알 수가 있고요. 미네랄이 모자라는 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다른 검사가 다 이상이 없는데 내가 피로하고 진짜 안 좋다 할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하고 중금속을 갖다 머리카락으로 검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변비인데요. 여러분, 변비 걸리면은 대변을 갖다 2, 3일, 4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방구 끼면 냄새 뒤지게 나죠. 방구 냄새 되게 싫죠? 나쁘잖아요. 그 방구 냄새를 갖다가 갖고 있는 대변이 일주일 동안 뱃속에 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독소가 자기 몸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일단. 두 번째는 뭐냐? 만사가 피로가 많이 느껴요. 세 번째는 얼굴에 뭐가 많아지나요?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대장에 변이 차 있으면 잘 못 나가니까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뭐가 생기느냐? 용종이라고 물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실이라고 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오래 되게 되면 대변이랑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가 변화가 와서 가장 무서운 대장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배가 꽉 차 있으면 뭐가 생길 수가 있느냐? 똥배라고 그러죠. 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배 순환이 안 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신진대사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배가 불룩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비를 갖다가 꼭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질병 중에서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상이 없는데 만성 피로를 느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기라든지 부신 피질이라고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 쌓일 때 나오는 게 코티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코티졸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나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만성 피로를 많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검사해 본 적이 없다 할 경우는 갑상선 검사라든지 당뇨 검사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간 검사라든지 이런 특정 질병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스트레스는 쌓이는 건 다 알잖아요. 스트레스를 갖다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취미생활. 저는 취미생활을 할 때 뭘 하라고 그러냐. 가만히 이렇게 쭈그려 있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몸을 써야 좋거든요. 운동을 해야지. 스트레스 풀리고 땀 들리는 게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움직이는 취미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느냐? 운동이잖아요. 그냥 운동이라고 돈을 들이는 운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돈 하나도 안 들 수 있는 뭐냐? 빨리 걷는 거 하면 돼요. 특히 여러분 직장인들은 여성분들은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골다공증 유병률 검사했어요. 골다공증은 뭐냐?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골밀도가 떨어져서
수송화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 겨울에 꽝 자빠지잖아요. 누가 많이 부러져요? 여성이 많이 부러져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9배, 남성이 1%, 여성이 9%가 골다공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운동이 좋느냐? 강시 운동이 좋아요. 강시 아시죠? 강시 어떻게 다니죠? 뛰어다니잖아요. 바로 뭐냐? 뒤꿈치를 들고 팔딱팔딱 뛰는 운동, 체중 실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요.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근데 왜 뒤꿈치를 들고 뛰라고 그러냐? 그냥 뛰면 될 텐데 그냥 뛰게 되면요. 체중이 너무 꽝 실려서 무릎이나 허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래층에서 쫓아갑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뭐가 좋느냐? 비타민 D가 많은 게 우리가 뼈 건강에 좋거든요. 마른 표고버섯이나 목이버섯, 느타리 버섯을 갖다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제 워낙 바쁘니까 뭐 방송하죠, 책 쓰죠, 그다음에 뭐 기사 쓰죠, 강의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한 6년째 못 가고 있어요. 근데 뭐냐? 스트레스를 갖다 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을 즐기세요. 어차피 해야 될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이잖아. 고3 학생 어차피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 고3 학생한테 강의할 때 그래요. 너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당신의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기왕을 공부를 즐겁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을 즐기시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갖다 그만큼 푸는 것만큼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뭐냐? 많이 웃으라고 그래요. 저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면역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 환자도 한 달에 몇 명씩 오시거든요. 면역 치료를 할 때. 그 암 환자 처음 올 때 이렇게 하고 들어오세요. 왜? 자기 목숨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니까.